네, 이제 좀 저학 마무리를 좀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고요. 좀 빠르게 달려왔으니까 이제 한 호흡 좀 쉬어가도록 하죠.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하용현 센터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장은 항상 365일 휴일 빼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립니다. 그죠? 네. 뭐 천재지변이 나면은 가끔 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를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시장이 매일 열리다 보니까 뭔가 이유는 갖다 대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시장 코스피나 이 지수가 좀 안 좋을 때는 궁색한 변명입니다만 숲보다는 나무를 보자. 네.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나름 설득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닥 네. 시장이 강세였고 어젠 조금 뭐 안 좋았지만 이 시장의 그 향방에 대한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시장이 굉장히 조금 투자자들한테 좀 곤욕스러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키플러스 얘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좀 위축이 됐었는데요. 이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키플러스 그 문제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플러스 우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아직은 조용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눈여겨볼 지표가 글로벌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하고 C 플러스 CDS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안정권에 지금 뭐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은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 예금 손실 부담금 징수가 뱅크런 우려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국가 위기가 아닌 금융기관 위기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이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OMT 효과 등을 통해서 신용 경색 위기가 아주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시장의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 대형주냐 소형주냐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달에 제가 여기 방송에 와가지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증시 수급이 개선되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증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그 흐름 자체는 크게 변동된 건 없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좀, 우리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급 측면에서 이번 달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매도 심리가 조금 부추겨지면서 외국인 매도가 좀 많아졌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도 다소 늦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글로벌 경기 중에서 환율의 움직임, 특히 엔화의 움직임과 중국의 모멘텀이 최근에 약간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되어 있는 지금 그 그래프는 저 녹색으로 진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은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 중국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흐리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원엔 환율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좀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원엔 환율은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는 원화는 강세고 엔화는 약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 가장 주목되는 그 외나의 움직임이 3월 이후에 1차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95엔대를 돌파했고 높은 그 레벨에서 지금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를 계속 자극하는 요인으로 좀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모멘텀 둔화는 그 소재라든가 산업재 섹터의 주가 부진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2월 말 발표된 그 HSBC PMI 2개월 연속 부진이라든가 산업 생산들의 결과는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 이것을 반증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철강이라든가 화학 이런 그 국내 소재 산업재 섹터의 주가의 조정이 조금 더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움직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시장이 이제
디커플링 되는 그런 이유를 몇 가지 볼 수 있겠는데 가장 눈여겨지는 것은 이 애플의 움직임입니다. 애플의 주가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부진한 양상인데 스마트폰 그 시장의 전반적인 우려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그 언론에서 그 애플이 아이폰 5 출시와 함께 그 주가 고점을 찍은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번에 그 갤럭시 S4 출시를 분기점으로 해서 조금 좀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실적이 여전히 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과 같은 그런 급격한 그런 하락은 뭐 우려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어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발목은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밸류에이션이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그 시장, 주식시장 12개월 포워드 PER 뭐 대비 또 환율, 뭐 원화도 저평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저평가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잘 움직이지 않고 있고 뭐 나름 속내가 또 분명히 있겠죠. 뭐 네. 외부적으로는 키프로스가 됐던 내부적으로는 뭐 뱅가드 이슈가 됐던 뭐 대북 이야기가 됐던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중요한 것은 오늘은 논점은 이제 작게 좀 네. 추려보자의 의미인데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급등락 신호라는 것은 대개 과열에서 고점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밑에 바닥권에서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 현 상태가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중소형주가 더 뭐 갈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그래프가 구현되어 있는데요. 대형주가 뭐 시장에 최근에 좀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반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지금 그 이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쪽의 시장이 뭐 1월, 2월, 3월 해서 쉼없이 올라오다 어제 잠깐 뭐 주춤하긴 했지만 이러한 그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좀 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경기가 2%대로 저성장 국면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을 때 시장의 특징은 그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건데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0년 이후에 가치주와 성장주의 누적 수익률을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에 보시는 요 AWCI는 MSCI 세계 지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전체 지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성장 지수 그리고 마지막 요 세 번째가 가치 지수인데 요 가운데 그 보시면은 이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대략 한 10% 이상 그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그 위기를 겪은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40% 정도 이상의 그런 그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운데 성장주의 그 흐름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성장 국면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이 특히 최근에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그 모습을 봤을 때 성장주에 대한 그 기대 심리는 당분간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리해봐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두부 사러 가면은 한 판을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하나 잘라야 되는데, 한 번만 잘라주시죠. 어떻게 잘라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사실은 그 종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평가 성장주에 대해서 좀 퀀트적인 입장에서 좀 뽑아온 11가지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평가 성장주 KH바텍, 대원제약, 세코닉스, 윈스테크넥, 한미반도체, 캠트로닉스, 아모텍, 삼강유리, DNF, KMH, 휴비츠
뭐 종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가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민감한 부분이죠. 네네. 예. 그렇지만 요거는 저희 퀀트적으로 계량적인 관점에서 성장 요인과 가치 요인 중에서 성장 요인의 가중치를 높여서 스코어링 모델을 저희가 돌려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을 중심으로 뭐 좀 저평가된 종목군 중에서 그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기울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뭐 압축과 슬림화 뭐 이렇게도 요약이 되고 뭐 선택과 집중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더군요. 자,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오늘은 조금 집중해서 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시장을 이겨내는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하용현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